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이 찌릿하게 아픈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뿐히 오르던 계단이 어느 날부터 숨이 차게 느껴졌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몸은 늘 말을 건네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곳 우리 몸은 매일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 신호를 알아채는 지혜가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모작, 어쩌면 삼모작을 건강하게 가꾸는 비결은 몸이 보내는 속삭임을 듣는 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든이 되어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걷는 어르신이 있는가 하면 예순에 이미 거동이 불편해져 매일을 침대에서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운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몸이 보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놓쳤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안타까운 변화들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누구나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지만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70살을 넘은 노인들 중에서도 자신의 건강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한 분들은 10년 이상 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몸의 신호를 무시했던 이들은 예상보다 빠르게 일상생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 드는 것과 병들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건강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보물입니다. 저는 50년 넘게 노인의학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적절히 대응한 분들은 노년에도 삶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반면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그 신호를 무시했던 분들은 필요 이상으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 몸은 놀라운 지혜를 가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작은 신호로 먼저 알려주지요. 마치 자동차의 경고등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경고를 계속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큰 고장으로 이어져 수리비가 훨씬 더 커지거나 심하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가 뻐근하다고 느껴질 때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무시한다면 어느새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무릎이 시큰거릴 때 그저 진통제만 복용하며 지낸다면 나중에는 계단 오르기조차 힘든 날이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은 걱정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지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얼마 전 저를 찾아온 75살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반년 전부터 화장실에 자주 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방광도 약해지는 거지라며 그냥 넘겼답니다.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밤에 3번씩 일어나야 했고 외출도 부담스러워졌어요. 결국 병원을 찾았더니 간단한 방광염이었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고 나서 할머니는 다시 편안한 일상을 찾았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병원에 왔을 텐데 모든 걸 나이 탓으로 돌렸던 내 생각이 부끄러워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나이 탓으로 돌리며 몸의 신호를 무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고통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여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 예전보다 자주 숨이 차는 것, 갑자기 체중이 변하는 것,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지속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단순한 노화의 과정일 수도 있지만
더 심각한 건강 문제의 전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현명하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런 신호들에 대응한다는 것은 무조건 병원부터 찾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린다면 체중 관리에 더 신경 쓰거나 저충격 운동을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몸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냐고요? 바로 자신의 몸에 대한 새로운 존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어요. 이제는 그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여 줄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늙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신호에 적절히 반응할 때 우리는 더 오랫동안 독립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 우리의 몸이 보내는 신호들. 이제 함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혹시 이런 순간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나요? 장을 보고 돌아와 무거운 봉지를 들다가 팔에 힘이 풀려 깜짝 놀랐던 적. 아니면 손주가 달려와 안기려 할 때 갑자기 허리가 쑤셔올라 안아주지 못했던 순간.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기셨겠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80살의 박 할아버지는 텃밭을 가꾸던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냥 좀 쉬면 괜찮겠지 하며 참으셨는데 결국 그날 저녁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다행히 빠른 조치로 위험한 고비를 넘겼지만 의사는 심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은 문제가 생기면 항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곤 해요. 특히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가장 몰랐던 변화 중 하나입니다. 근감소증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시나요?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문제는 아니에요. 40살을 넘어가면 매년 근육량이 약 1%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60이 넘으면 이 속도는 더 빨라져 심한 경우 5년 사이에 근육의 20%까지 이를 수 있어요. 이런 변화가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가 조용히 아래로 흘러내리듯 우리 몸의 근육도 소리 없이 사라져갑니다. 근육이 조금 줄면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든든한 기둥이자 생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골절 위험이 줄어들고 혈당 조절이 원활해지며 변형력도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넘어지는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적절히 유지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낙상 위험이 30%나 낮았다고 합니다. 넘어짐 가볍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노년기의 고관절 골절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은 70살 이상 어르신 중 1년 안에 약 20%가 목숨을 잃는다는 안타까운 통계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재촉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 몸의 자세와 관련된 신호들입니다. 혹시 요즘 거울을 보면 어깨가 앞으로 굽어 있거나 고개가 자연스레 앞으로 숙여지나요? 이것 역시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척추를 받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자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72살 김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계단에서 헛디뎌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척추 근육이 약해져 척추가 앞으로 굽었고 그로 인해 시야가 제한되어 사고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몰랐던 사이에 조금씩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무서운 변화는 균형 감각의 저하입니다. 젊을 때는 눈을 감고도 한 발로 서 있는 것이 어렵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균형 능력이 떨어집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화장실에 가다 넘어지거나 목욕을 하다 미끄러지는 사고가 빈번해집니다. 이것 역시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신경계가 보내는 도움의 신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변화들이 꼭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들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이 이 속도를 크게 좌우한다는 거예요. 60이 넘은 두 분. 한 분은 매일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합니다. 다른 한 분은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식사도 불규칙한 편이에요. 10년 후 이 두 분의 몸 상태는 천지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지만 두 번째 분은 이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0이 넘어서도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로 근육을 다시 키우고 균형 감각을 회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일찍 알아차리고 미리 대응하는 것이겠죠. 자, 이제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볼까요? 무릎에서 나는 소리, 단순히 뚝뚝 소리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된다면 관절 연골이 손상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또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진다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겼거나 신경이 압박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줄었다면 이 역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모든 변화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신호들을 몰랐던 것처럼 무시하는 순간 우리 몸은 더 큰 경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수심이었던 것이 나중에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변하고 가끔씩 느끼던 어지러움이 심한 현기증으로 발전하여 결국 심각한 낙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73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 잠시 쉬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든 거지라며 무시했어요. 하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져 어느 날은 마트 주차장에서 차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을 찾아가 보니 심장 기능이 약화되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의사는 이런 신호가 5년 전부터 있었다면 빨리 오셨더라면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경우처럼 우리는 종종 몸의 신호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며 제대로 된 대응을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통증과 불편함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하게 몸의 신호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렇다면 이런 신호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그 신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상담하거나 필요하다면 물리치료사나 운동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일주일에 2, 3회 자신의 체력에 맞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근감 소중의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노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곳 우리의 몸은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습관, 바로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열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몸 어딘가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비춰줄 등불이 됩니다. 노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건 갑작스러운 큰 병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 괜찮겠지라며 참았던 통증들, 그리고 나중에 관리하면 되라는 미루는 마음이 결국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76살 정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 아이들과 손주들을 먼저 챙기셨죠. 무릎이 아파도 이 정도쯤이야 하며 참고 집안일을 하셨어요. 허리가 쑤셔도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병원 가는 것을 미루셨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러 어느덧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전문의는 10년 전에 오셨더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인 것은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80이 넘어서도 몸은 우리가 주는 관심과 노력에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준다는 연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불과 12주만 해도 근력이 30%까지 향상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몸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건강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루 10분의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30분까지 늘리는 것이 좋은 목표가 됩니다. 산책이 어렵다면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루에 10번만 반복해도 큰 도움이 돼요. 이 간단한 동작이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균형 감각을 키우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잠들기 전에 5분만 투자하는 거예요. 팔을 위로 뻗어 옆구리를 늘리거나 어깨를 돌리는 동작,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리는 스트레칭만으로도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79살 김 할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매일 아침 10분씩 스트레칭을 시작했어요. 6개월 후 허리 통증이 크게 줄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셋째, 식습관의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부, 생선, 계란, 우유, 요구르트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 쉽게 탈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현기증이나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매 시간 한 잔씩 하루 6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최소 1년에 한 번 정기검진을 통해 몸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세요. 여섯째, 균형 감각을 키우는 운동도 꼭 필요합니다. 한쪽 발로 서 있기를 매일 연습해 보세요. 처음에는 벽을 잡고 10초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려가면 좋아요. 이 간단한 운동이 낙상 위험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71살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양치질할 때 한쪽 발로 서는 연습을 했어요. 6개월 후 할머니는 빙판길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구했다고 말씀하셨죠. 일곱째, 수면의 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력을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동네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우울증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화려하고 큰 변화보다는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몸의 변화는 천천히 찾아옵니다. 당장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될 거예요. 82살 박 할아버지는 팔순이 넘어서야 매일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지만 1년 후 할아버지는 하루 40분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당뇨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다면 60대부터 시작했을 텐데요. 라며 할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지금 내 몸을 더 챙겨야겠다라는 작은 다짐이 생기셨나요? 그 마음, 그 자체가 이미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심호흡 5번, 어깨 돌리기 10번,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밥 한 공기에 두부 한 모 더해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몰랐던 것처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신호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관절을 보호하는 운동법을 찾아보세요. 허리가 뻐근하다면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이곳, 우리 삶의 중심에 건강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 주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건강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의 노후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더 따뜻하고 빛나게 만들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의 변화로 더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노후사용법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보답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의 삶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가요.